대한민국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요 얘기를 드릴게요. 교수님이 1시간 반 하라고 하셔가지고 30분 남았는데 30분 정도면은 네,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진짜 전 세계에서 이 4차 산업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강점이 하나가 뭐냐면은 최고 속도의 정보통신 인프라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무시를 못해요. 외국에 많이 나가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스마트폰 속도가 우리나라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통신 속도. 그리고 인터넷 속도도 미국에나 캐나다 가면요. 아직도 옛날에 쓰던 VDSL, ADSL 아직도 씁니다. 전화선을 통해서 인터넷을 해요. PC 통신을. 무지하게 느립니다. 그것도 비싸고. 근데 한국은 기가 인터넷 요즘에 들어오잖아요. 엄청나게 빠르죠. 1000mbps짜리. 맞죠? 1기가짜리가 들어오잖아요. 예. 그 정도로 속도가 빠르고 여기 있는 분들은 너무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력, 전자제품 만드는 기술력, 제조 기술력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최고 알아주죠. 일본, 우리나라, 중국. 나머지는 사실 이런 제품 만드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가전제품 만드는. 물론 유럽에 독일이나 그런 제품들이 있긴 한데 예. 뭐 외국 나가면 아시겠지만 LG 삼성 브랜드가 막 다 도배가 돼 있어요. 그 정도로 이 기술은 제조력은 우리나라가 최고고요. 요거는 제가 넣어놨는데 조금 요즘 의심이 갑니다. 높은 수준의 소프트웨어 개발력. 예. 점점 수준이 좀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 개발자들이 개발을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건지. 우리 회사의 개발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프로그램 개발자들. 근데 뭐 우리 회사는 좀 좋은 친구들 많이 뽑았어요. 제가 걸러가지고. 근데 평균적으로 수준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기획력이 제가 좋다고 얘기하는 거는 한국이 이 한류 열풍을 만든 이런 기획력 이런 것들은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예. 뭔가를 하려고 마음먹고 하면은 문화적인 부분이나 어떤 기획을 잘하고 그리고 민족성 자체가 새로운 걸 잘 받아들여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도 우리가 보면 홈 오토메이션이 아파트마다 다 들어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외국인은 아예 없습니다. 그럼. 예, 우리나라 사람들 막 받아들여요. 일본 같은 데 가도 열쇠 쓴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막 다는 안 다녀봤지만 유럽 사람도 아직도 열쇠 써요. 우리는 다 도어락, 디지털 도어락 쓰잖아요. 받아들이는 걸 빠른 거예요. 문화가, 민족성 자체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건데 기회 요소인데 요즘에 이제 중국하고 미국하고 무역 전쟁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잖아요. 이게 근데 지금 일어난 게 아니고 사실은 옛날부터 서서히 있었던 일입니다. 북악이 지금 정치적인 요소에서 북악이 확 됐지만 이게 잠깐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과 중국의 이런 패권 전쟁은 지속적으로 앞으로 계속 갈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한테는 기회가 왔어요. 왜? 이 화웨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전부 다 5G 통신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보안, 그게 얼마나 심각하냐면은 중국은 반도체 칩을 만들면요. 그 안에 프로그램에 해킹 프로그램을 심어놓습니다. 100%. 법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네, 그래서 해킹을, 그러니까 언제든지 해킹을 할 수 있는 칩을 반도체 칩의 펌웨어에다가 백도어라고 심어놓습니다. 그걸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해커들은 그 정보를 아니까 쉽게 해킹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제품 만들 때는 제가 그걸 제가 반도체 출신이잖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전부 국산 제품을 썼습니다. 한국 제품은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중국은 무조건 다 들어있어요. 그거를 미국이 아는 거죠. 그 칩 쓰지 마라. 중국 거 쓰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미 부각이 됐기 때문에 아마 미국은 장기간 중국에 있는 제품들을 쓰지 않을 거예요. 최대 시장은 어디냐? 미국이. 미국에서 잘 돼야지만 유럽으로 가고 딴 데로 가는 거거든요. 이 IT뿐만 아니고 모든 시장이 그렇습니다. 우리한테는 기회가 온 거죠. 물론 이제 중국에 있는 업체들이 베트남으로 빠지고 인도로 빠진다고 하지만 이 IoT 관련된 4차 산업 관련된 이런 시장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서비스 기획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품만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고 고객이 필요한 서비스를 잘 만들어야 되거든요. 제품도 이쁘게 만들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는 한국한테 이 4차 산업 분야에 기회가 온 거 아니냐라고 단점은 제가 넘어가고요.
여기 보면 이제 국가 간 경쟁력을 비교해 보면은 자, 다시 얘기 드리지만 이거 중요합니다. 사물하고 이 움직이는 사물은 꼭 기지국을 통한다 그랬죠. 고정된 사물은 인터넷에 연결된다 그랬죠. 내가 사물하고 사물의 통신을 하려면은 다 거쳐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우리가 이 스마트폰의 무선 통신 속도가 빨라도 요 속도가 느리면 여기서 바틀렉이 걸려버립니다. 아무리 빨라도 여기가 속도가 느리면은 여기서 이까지 오는 데이터 속도가 여기에 맞춰서 느려지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문제가 뭐냐? 요거는 점점 빨라지는데 이게 너무 느린 거예요. 땅덩어리 넓잖아요. 우리나라는 땅덩어리 좁으니까 광대역 그냥 막 광통신을 다 깔아버려요, 아파트에. 우리가 모르지만 아파트에는 광통신망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빠른 인터넷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미국은 개인 주택들이 군데군데 있는 형태죠. 거기에 광통신 깔 수 있겠어요? 없죠. 이 속도가 이렇게 느립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빠르고 5G 하는데 이거 5G 아무리 빠르게 해놔도 여기가 느려버리면은 우리가 스마트홈이나 이런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미국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은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은 요 유선 인터넷을 없애고 이 5G로 집에도 다 5G 단말기를 다 설치하려고 지금 하는데 그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그 넓은 땅덩어리에. 맞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은 인프라가 너무 좋은 거죠. 양쪽 다 빠르잖아요. 양쪽 다 무지하게 빠릅니다. 그리고 인터넷 설치율을 보면요. 중국은 인터넷 설치율이 33%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96%죠. 네. 그러니까 100개 중에서 4가구 빼놓고는 다 인터넷 집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중국은 33%예요. 그러니까 한 아파트 내에서도 100가구 중에 33가구만 인터넷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스마트홈 사업을 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인터넷 안 들어와 있는 데가 많으니까. 그리고 인터넷 속도도 뭐 우리가 언론에서 보면 뭐 싱가포르이 빠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 제대로 접속 평균 속도를 내면은 한국이 월등하게 다른 나라보다 속도가 빠릅니다. 예, 인터넷 속도가 저는 이건 인터넷 속도입니다. 스마트폰 속도가 아니고 미국은 우리나라의 한 절반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평균적으로 미국도 대도시는 좀 빨라요. 네, 대도시는 우리나라처럼 빠릅니다. 근데 나라 전체적인 평균 속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느리다는 거죠. 이래서 구글이 한국에 들어오고 싶어서 그렇게 길을 쓰는 거예요. 한국에 죄송합니다. 한국이 시장이 크냐? 그렇지 않죠. 예, 인구 5천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 길을 쓰고 들어와서 제품을 깔려는 거는 한국에 아까 말씀드린 한국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빠르고 인터넷 인프라 빠르고 통신 속도 빠르고 아파트 다 몰려 있고 이런 테스트 베드의 인프라가 너무 좋은 거예요. 4차 산업을 하기에.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런 좋은 레퍼런스를 가진 한국에 있는데 왜 4차 산업을 모르고 관심을 없냐는 거죠. 외국에서는 한국에서 4차 산업을 깔기 위해서 길을 쓰고 와가지고 하는데 자 이제 집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아파트 우리 홈 네트워크라고 그러죠. 홈 네트워크 이렇게 돼 있었어요. 월패드 이거는 잘 아시죠? 집에 초인종 누르면 딱 나오는 거. 그리고 밖에 이제 이렇게 다 유선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버 하나가 관리실에 있어요. 단지 서버라고. 네. 그 단지 서버가 이 모든 제품들을 유선으로 연결해서 우리가 RS485라는 통신 방식이 있고 TCP/IP 두 방식을 통해서 이런 제품들을 다 홈 네트워크 망을 통해서 관리 서버가 관리를 해요. 근데 우리 각 집에 있는 아파트들이 문제가 뭐냐면요. 2000년 초반에 생긴 아파트들 있죠. 2000년 초반. 그때 부동산 경기 좋을 때 아파트 무지하게 많이 지었어요. 근데 그때 만든 아파트들에 들어간 홈 네트워크 업체들이 다 지금 망해서 없어졌습니다. 영세해가지고. 건설사도 부도나는데 얘네는 버틸 수 있나요?
없죠. 그럼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는 집에 가면요, 원래 얘네들이 만들어둔 서비스에 반의 반도 못 쓰고 있을 거예요. 월패드에 눌러가지고 뭐 이렇게 서비스 씁니까 여기? 없죠. 최신 아파트들은 2010년 이후에 나온 아파트들은 그나마 스마트폰하고 연동을 좀 시켰어요. 예. 고급 아파트는 그런 서비스도 있습니다. 예. 그런 아파트 있지만 사실 그 전에 만든 아파트가 훨씬 많겠죠. 거의 서비스를 못 쓰고 있어요. 지금은 IoT하고 융합된 시스템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이 서버랑 클라우드 서버랑 연동해서 집에 유선된 월패드도 쓰고 그리고 와이파이 도어벨 같이 밖에서 초인종 누르면은 스마트폰에 내가 집에 없더라도 스마트폰에 방문자 화면이 딱 뜨는 거죠. 예, 그리고 에너지가 얼마나 쓰는지, 전기세가 얼마나 쓰는지 제가 실시간으로 알 수가 있고 어떤 제품이 전기를 많이 먹는지 우리가 전기 꽂아 놓으면은 에어컨 같은 경우는 꽂아만 놔도 대기 전력이 줄줄 셉니다. TV도 마찬가지고 제일 많이 먹는 게 셋탑박스예요. 셋탑박스 전기 많이 먹는데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럼 이제 이런 플러그를 쓰면은 이제 어느 제품이 많이 먹는지 알겠죠. 전기세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집에 해줄 수 있다는. 또 하나 지금은 중요한 게 앱입니다. 앱.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에 어플리케이션을 장악하는 회사가 소비자를 장악합니다. 여기 이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앱이 카카오톡이죠. 대부분. 근데 다른 앱들 중에서 많이 쓰는 것들이 아마 개인마다 틀릴 겁니다. 근데 집에 이런 시스템이 들어와요. 그럼 앱을 까시겠습니까? 안 까시겠습니까? 100% 깔겠죠. 왜? 집에 누가 오면 알려주고 막 이런데 이 서비스를 쓰려면 앱을 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앱은 안 지웁니다. 직방 같은 앱은 집 딱 구하면 바로 지워요. 다음 집 구할 때까지 쳐다도 안 봅니다. 맞죠? 배달의 민족은 저녁 시간 돼서 배고플 때 이제 시켜 먹을 때 한 번씩 키죠. 근데 언젠가 또 지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앱은 이 아파트 나갈 때까지 안 지우는 거죠. 그럼 그 아파트의 주민이 모두가 이 앱을 쓰고 있다는 거는 그 사람들 대상으로 엄청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이 가짜 산업이에요. 그게 물건을 팔아서 버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서비스를 만들어서 그 서비스로 돈을 버는 시대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아파트에 들어가면 이런 서비스들을 해줄 수가 있어요. 배달 음식 주문. 자, 여기 옥계에 현진해법이 있고 뭐 있죠. 아파트 옥계에 그 아파트 단지에 우리 예를 들어서 이 IoT 앱이 다 깔렸어요. 그럼 그 주변에 있는 음식점, 배달 음식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달의 민족 앱을 쓸 수도 있지만 이 앱을 쓸 경우에 훨씬 낮은 가격에 서비스 해준다면 오히려 이런 앱을 더 많이, 왜냐하면 항상 켜져 있는 앱이니까.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 택배, 무인 택배부터 해서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을 다 붙여가지고 만들 수가 있어요. 네. 이 서비스 하나하나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드는 건 힘들지만 요 아까 말했던 위에 보여드렸던 이게 구축되면은 이 서비스 하는 건 너무 쉽다는 거. 집에 다 사람들이 다 쓰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이 아까 말했던 오토 서비스 제가 설명드렸죠. 그것도 스마트 홈을 집을 잡는 사람, 집 그다음에 스마트카, 스마트 매장 막 있으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집에 들어가잖아요. 집에서 자는 시간 많고. 그래서 다들 스마트 홈을 점령하기 위해서 모든 회사들이 홈 쪽으로 집중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네. 스마트카 운전할 때만 잠깐 쓰지 운전할 때 운전하기 바쁜데 뭐 이런 서비스 누를 그 사이도 없잖아요. 안 그래요? 이런 거 다 집에 와서 하는 것들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서비스 모델 개발에 대해서 이거는
사실은 이것만 가지고도 1시간짜리 강의를 만들 수 있는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그런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예전에는 제품 만드는 사람이 그냥 기존에 있는 제품보다 조금 잘 만들어. 기존에 있는 제품보다 조금 성능이 좋아. 이렇게 광고했으면 됐거든요. 맞죠? MP3. 기존의 메모리가 옛날에 MP3 여기 이 세대는 기억이 안 나요? 이 세대는 잘 모르겠네. 하여튼 기존의 거보다 조금 나으면 되는데 지금은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스마트폰하고 연결돼야 되고 아까 말했던 기능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은 이 서비스 개발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이게 중요한 이 서비스 개발하려면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해야 됩니다. 예, 개발자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복지 서비스를 하려고 그러면은 독거노인, 장애인들 이 뭘 원하는지 알아야 되죠. 개발자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전문가들이 이런 기획을 다 짜야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제품을 만들면 되는 게 아니고 독거노인이 있으면은 독거노인을 위한 뭐 센서를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이 호흡을 하면 호흡을 측정하는 센서. 독거노인이 일어났을 때 독거노인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잘 잤는지 이런 거를 그 침대 위에다가 깔아가지고 그걸 측정하는 센서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노인들이 하루에 TV를 몇 시간 봤는지 이런 필요한 데이터를 모으는 기획을 짜야 됩니다. 관련 전문가가 해야 돼요. 애들을 위한 어떤 서비스를 한다. 애들이 이 제품을 스마트폰과 연동해가지고 말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아이 전문가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장난감을 단순히 놀이를 위한 장난감이 아니고 교육을 위한 장난감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이의 특성을 잘 아는 교육 전문가가 해야 돼요. 옛날에는 만드는 사람이 중심이 됐어요. 만들어내면은 소비자가 만들어진 것 중에서 골라서 하는 시대였으면은 지금은 소비자 중심 시대예요. 소비자의 맞춤형으로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 4차 산업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소비자가 정말 필요하고 내가 정말 이걸 사고 싶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 최근에 IT 기기 스마트폰 말고 산 기억이 있으세요? 뭐 예를 들어서 이어폰 이런 거 몇 개는 있겠죠. 근데 특별히 살 게 없잖아요, 사실. 맞죠? 근데 앱은 깔아 쓰죠. 괜찮은 앱 있으면은. 네. 근데 그게 이런 제품하고 연동되는 것들은 주변에 아직 못 보셨잖아요. 이제 그런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나온 제품들은 이 서비스 모델 개발을 제대로 못했어요. 고객들한테 아직 생소하고 이 부분을 필요성을 잘 못 느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기 있는 분들이 디자인도 예뻐야 돼요. 맞아요. 주변 디자인하고도 어울려야 되고 그런 부분들도 잘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결하고 제품이 나오면은 일단 연결이 돼야 되고 그러면은 데이터를 수집할 수가 있겠죠. 연결돼 있으니까 데이터를 모으고 그리고 이 모은 거 가지고 분석을 해서 다시 상품을 판매하고 판매한 상품을 가지고 추가 수익 모델을 만들고 이 과정을 반복해야 됩니다. 지금 제품 하나 팔아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떨 때는 이 제품은 공짜로 줘야 될 수도 있어요. 추가 수익 모델을 위해서. 지금은 옛날에 마진이 얼마고 영업이익이 얼마고 이런 계산을 했던 시절이면은 지금은 공짜로 줘도 나중에 이 수익이 나오면은 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카카오톡이 그런 겁니다. 카카오톡 처음에 다 공짜로 쓰게 만들었잖아요. 그거 만들 때 공짜로 만들었겠어요? 수십 명의 개발자가 붙어서 얼마나 고생해서 만든 걸 다 공짜로 줬잖아요. 이제 막 최근에 막 무슨 선물이다 뭐 해가지고 수익을 계속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전에 배웠던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경영학, 경제학 개념하고 이제 다르다는 거죠. 선투자가 필요한 거죠 지금.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거는 물건 판매해서 돈 벌고 또 서비스에서 돈 벌고 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아까 전에 스마트 홈 서비스는 그게 가능한 거죠. 집에 센서 달아주고 뭐 달아주면서 돈 받고 앱으로 또 연결해서 서비스 만들고
그래서 이런 식의 뭐 기존에는 뭐 온라인 뭐 쇼핑몰 지금 이제 이쪽이 대세죠. 근데 아까 이 4차 산업 시대에는 여기서 물건 사는 거, 네, 내가 온라인에 들어가서 물건 사는 거가 될 수도 있지만 그냥 있으면 내 경향을 보고 추천을 해주는 거, 맞죠? 때 되면은 이거 사라 그러는 거. 이제 그런 시대로 바뀌는 거죠. 아직은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그 포털 사이트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들은 리얼 데이터가 아니고 버추얼 데이터라고 합니다. 버추얼 데이터. 가상 데이터예요. 이 사람의 경향을 알 수 있지 정확하게 이 사람에 대한 정확한 100% 리얼 데이터가 아닙니다. 빅데이터가.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품을 설치해 놨어요. 제품에서 온도,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농도 이런 나온 농도가 인터넷에 들어가는 거는 정확한 데이터죠. 리얼 데이터죠. 근데 왜 데이터의 정확도가 중요하냐?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데이터가 부정확하면은 정확도가 너무 많이 떨어집니다. 머신러닝 방식이라고 데이터를 너무 넣을수록 얘의 지능이 높아져야 돼요. 예를 들어 사진을 넣어요. 개의 사진을 넣고 고양이 사진을 넣어서 개냐 고양이 구분하라고 넣었어요. 처음에는 인식률이 떨어질 겁니다. 근데 데이터를 계속 넣어 넣을수록 인식률이 점점 높아지는데 넣는 사진에 대한 정확도가 개도 아니고 고양이도 아닌 사진을 계속 넣어줘요. 그러면 이게 지능이 높아질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사물 인터넷은 우리가 아날로그 세상입니다. 아날로그에 있는 이 아날로그 데이터를 인터넷에 넣는다는 것은 디지털 신호로 트랜스폼해서 넣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넣어줄 때는 100% 리얼한 데이터를, 빅데이터를 넣어줘야 돼요.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가 할 게 많은 게 이 4차 산업 시대는 시작이라는 게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아날로그 데이터를 인터넷에 넣을 수 있는 제품들이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시작 단계예요. 그거 할 거 무지하게 많습니다. 몇십 년 동안 울고불을 정도로 많습니다. 최근에 산불 많이 났죠. 4월 달에. 산에다가 센서를 만약에 곳곳이 센서를 박았어요. 그러면은 이게 퍼지는 속도나 이런 거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죠. 근데 공무원들이 가가지고 전부 그 보초를 쓰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나무 하나 가격이 얼마입니까? 한 그루 가격이. 센서 가격 얼마 되지도 않는 센서들 군데군데 박으면은 초동 진압이 되는 거죠. 그럼 온 산에다가 센서 깔아야 됩니까? 안 깔아야 됩니까? 깔아야 되는 거죠. 그럼 몇 개를 깔아야 되겠죠? 엄청나게 많이 깔아야 되겠죠. 지금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그렇게 할 게 많다는 거예요. 4차 산업 시대. 여기 있는 분들이 그 시대의 변화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은 아, 내가 뭘 공부해야 되겠다. 좀 이따 제가 뭘 공부해야 될지 잠깐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4차 산업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아날로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라고 하는데 인터넷은 디지털 세상입니다. 뭐든지 1 아니면 0밖에 인식을 못해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세상은 아날로그 세상입니다.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꿔주고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바꿔주는 경계선에 있는 게 IoT, 사물 인터넷이 바꿔주는 거죠. 센서가 온도를 측정해서 인터넷으로 넣어준다는 거는 그 센서 역할이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꿔준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경계선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제품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그리고 이제 한국이 그 인프라가 최고 좋다는 거죠. 그거를 실제로 실행에 옮기기에. 예, 그래서 혁명은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이쪽으로 뛰어든 인재만이 앞으로는 살아남을 수 있다. 예, 대기업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중요한 거를 봐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컴퓨터 기술 이런 모든 기술들의 한계점이 거의 다 왔어요. 제가 반도체 출신인데 반도체가 저 때는 마이크로 단위로 만들었어요. 요즘에 나노 그러죠. 7나노 공정 이해는 안 가더라도 그만큼 이 반도체 트랜지스터 사이가 점점 좁아지고 있어요. 지금 7나노까지 했는데 이제 4나노 한다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1나노 내려가겠죠. 근데 1나노 밑으로는 어렵습니다. 기술적으로. 끝까지 거의 다 온 거예요. 기술이. 반도체 기술은 거의 끝이 다 왔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컴퓨터도 보세요. 어느 순간 컴퓨터 성능이 다 안 올라가죠. 올릴 수 있는데 안 올라가는 게 아니고 기술적으로 이제 한계가 온 거예요. 네, 슈퍼컴퓨터를 바로 넘어가는 거죠. 인터넷에 연결돼서 거기 있는 슈퍼컴퓨터를 활용하는 게 낫지 여기 컴퓨터 성능을 더 올려봐야 반도체 성능이 안 따라가거든요. 반도체는 거의 끝에 다 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냐 이런 있는 기술들의 활용을 잘 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인재가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 기술의 성능은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특히 IT 쪽에. 그리고 이제 4차 산업 시대는 승자 독식 시대입니다. 카카오가 모든 사람이 쓰는 앱이 되는 순간부터 독점한 거예요. 네이버가 거의 이제 독점한 겁니다. 사람의 패턴이나 경향을 바꾸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는 빠른 시장 진입. 그러니까 잘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 이거 하겠다고 정확히 판단해서 빠르게 진입하는 사람이 뒤에 따르는 사람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는 스와트 분석이라고 자기 강점, 약점 뭐 이런 거 분석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기 있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강점만 집중하시라. 내가 갖고 있는 강점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들보다 요거는 강점이다. 요건 약점인데 볼 필요 없습니다. 약점을 보완하는 거는 조금씩은 노력해야 되겠지만 자기가 잘하는 강점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왜? 너무 복잡하거든요. 여기서 내가 하나 강점을 꼭 가지고 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시대는 제가 요걸 좀 강조를 하는데 부를 추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정말 좀 저희 부모님 세대 때는 기회가 많았어요. 막 제조도 많이 하고 생산도 많고 수요도 많고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 4차 산업을 안을고 여기에 성공한 사람들은 금방 추월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더 얘기하면 좀 복잡한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제조업 간의 융합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시대다. 땡큐 나왔네요. 땡큐. 여러분들 기대하고 기대하시고 땡큐. 제가 너무 막 달려가지고 왔는데 내용을 좀 압축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여기 우리 그래도 후배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짧은 시간이지만 가능한 여러분들한테 많은 정보를 좀 주고 싶어가지고 제가 정신없이 그냥 달려서 왔는데 요거 한번 보세요. 대본. 맡게 된 배은지입니다. 예쁜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콘 앱을 실행합니다. 스테이션에서 보안 모드가 오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안 모드를 활성화시킨 후 어플을 나가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 열림이 감지되면 진입이 감지되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이렇게 경고 알림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리모컨 제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모컨 등록을 하여 원하시는 제품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셋탑박스 제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채널 제어, 음량 제어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피더입니다. 해피더 사료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선풍기가 제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리모컨으로 제어하는 것이 아닌 음성으로 제어를 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리아
TV 음소거, 셀리아 에어컨 켜줘. 에어컨이 제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셸리는 저기 네이버 클로바죠. 차단기 잠금 상태 알려줘. 셀리아 가스 차단기 잠가줘. 이렇게 음성으로 제어를 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넥콘의 잠금화면 기능입니다. 넥콘을 실행 후 설정에서 잠금화면을 점령시킵니다. 잠금화면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금화면에서는 간편하게 바로 쓸 수 있는 리모컨과 날씨 정보 그리고 만보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금화면에서 등록된 리모컨 같은 경우 따로 음성인식 스피커가 없어도 음성인식 버튼을 통해 음성 제어가 가능합니다. 셋톱박스 11번 틀어줘. 음소거 해줘. KBS 1 틀어줘. 메뉴 보여줘. 나가기 해줘. 셋톱박스 꺼줘. 에어컨 꺼줘. 이렇게 리모컨 제어를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 손 안의 컨트롤러 넥콘의 제품 시연을 누가 했어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네. 조금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이 제품들이 지금 아까 전에 클로바, 네이버 클로바가 연동돼 있고 또 구글도 이제 저희하고 같이 이렇게 사업을 하고 제 목표는 대한민국 전체 아파트에 이걸 다 까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학교에 특강을 한 4년 만에 온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특강을 했었고 이렇게 우리 과 제가 이제 직속 후배들이죠. 후배님들한테 이렇게 강의를 한 거는 처음인데 제가 아까 전에 쭉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